안녕하세요. 자, 마케팅 전략 탑10 시리즈 벌써 5번째 순서가 돌아왔습니다. 5번째 주제는 벤치마킹 조사인데요. 자, 벤치마킹. 간단히 정의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도 벤치마킹이고요. 네. 비즈니스 성과 향상을 위해서, 우리보다 더 잘하는 다른 기업의 우수한 사례를 조사하고 그것을 우리한테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지를, 찾는 그런 작업을 벤치마킹 조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마케터라고 하면 벤치마킹은 언제 하시나요? 사실 거의 everyday, 매일매일 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마케터 분들이라면 항상 이렇게 더듬이를 곤두세우고 뭐 경쟁사는 뭐 하고 있는지, 업계에서 뭐 요즘 그 소비자들한테 회자되는 건 뭔지, 어디서 이렇게 좀 히트 쳤다고 하는 그런 뭐 프로모션이나 요즘 뭐 트렌드는 뭔지, 이런 것들을 늘 이렇게 발빠르게 눈을 돌려서 이렇게 그 조사를 하시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게 벤치마킹이 늘 내 옆에 따라다니는 별도로 하는 그런 업무가 아닌 걸로 이렇게 생각하기가 십상인데, 그것도 물론 맞고요. 그것도 이제 벤치마킹 중에 하나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거 말고 좀 우리가 비즈니스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사결정을 해야 될 경우, 뭐 새로운 사업 영역이나 신제품을 구상하거나 아니면 비즈니스 모델을 기존에 했던 방식에서 좀 바꿔야 되거나 이랬을 때,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가는 것이 좋을지, 이런 어떤 큰 방향을 설정할 때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없는 그런 이제 불투명함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 더 명확하게 만들기 위해서 벤치마킹을 또 활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략적으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중요도가 조금 높은 그런 이제 벤치마킹 조사를 할 때는 단순히 그냥 경쟁사에서 뭐 했다더라, 이런 게 좀 히트 쳤다더라, 이런 게 아니라 깊게 들여다봐야 되는 그런 벤치마킹일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렇게 깊게 제대로 조사해야 되는 그런 벤치마킹을 해야 될 경우에 어떻게 좀 퀄리티 있게 잘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벤치마킹을 한다 그러면 어떤 고민이 가장 많이 드시나요? 네, 너무 뻔한 질문이긴 한데 사실은 벤치마킹이라고 하면 결국은 뭘 들여다봐야 되냐? 어느 회사의 사례가 결국 우리가 벤치마킹 해야 될 좋은 사례냐? 이 질문이 결국은 계속 따라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게 동종업계 같은 경우에 잘하는 경쟁사가 있다 그러면 당연히 그 경쟁사가 하는 거는 알고 있어야 되고 또 잘하는 건 좀 벤치마킹 해야 되겠지만, 그런 뻔한 답 말고 우리가 이제 풀어야 될 숙제가 좀 어려울 경우에는 같은 동종업계 안에서만 들여다본다고 답이 찾아지지 않은 경우가 다반사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른 업계를 이렇게 눈을 돌려야 되는데, 또 그렇게 눈을 돌리려고 생각해 보면 너무 이게 광활한 거죠. 이제 봐야 될 것들이. 그러니까 이제 밑도 끝도 없게 느껴지고. 그렇다고 이제 검색을 겁나 많이 해가지고 뭐 수십 개 사례를 찾는다고 해서 그 수십 개 사례가 다 또 이렇게 일일이 찾아서 리스트업을 한다고 해서 그 벤치마킹 리포트를 나중에 보고했을 때 잘했다는 소리 들을 수 있냐 그러면 사실 그렇지 않을 확률이 훨씬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결국은 이것저것 시행착오를 해본 저의 그 결론은 뭐냐면, 되게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결국은 양보단 질로 승부해야 된다. 네. 그 고만고만 애매한 벤치마킹 사례 10개 찾는 것보다 정말 우리 문제를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는 잘된 사례 하나를 정말 깊게 들여다보고 거기에서 우리한테 적용할 수 있는 정확한 힌트를 찾으면 사실은 그 한 개의 사례가 10개의 사례보다 훨씬 더 빛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중요한 벤치마킹일수록 결국은 양보다 질로 승부를 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벤치마킹을 잘하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핵심적인 팁을 3가지 딱 정리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첫 번째 팁은 바로 벤치마킹 하기 전에 먼저 나의 문제를 정확하게 정의해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벤치마킹 하기 전에 문제 자체를 먼저 명확하게, 벤치마킹으로 풀어야 될 그 문제 자체가 뭔지를 명확하게 정의해라. 그게 이제 1번 팁이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내가 풀어야 될 문제와 관련된 어떤 해당 분야의 전체적인 미래 방향과 전략을 읽을 수 있는 양질의 리포트를 먼저 찾아서 읽고 그 다음에 방향을 잡아야 된다. 그게 이제 두 번째 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팁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저것 대충 보지 말고 정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잘된 사례를 한 개 제대로 심도 있게 찾고 그것을 잘 들여다봐야 된다. 이렇게 세 가지 팁을 일단 먼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 2번, 3번 팁이 있는데 보시면 재밌는 게 벤치마킹 그러면 이제 검색을 먼저 빨리 해야 되는데 시간 없는데 빨리 사례 많이 찾아야 되는데 이러면서 냅다 이제 검색창 열거나 뭐 AI 이제 그 창을 열 텐데 1번, 2번 같은 경우는 그 검색을 시작하기 전에 해야 되는 액션들이에요, 보시면. 그러니까 이제 검색을 너무 성급하게 들어가지 말고 먼저 문제도 정의하고 그 다음에 이제 큰 그림의 전략적 그림을 먼저 제대로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조사를 들어가라라는 측면에서 1번, 2번이 벤치마킹에 검색이 들어가기 전에 들어가는 액션이라고 할 수 있고요. 3번이 이제 제대로 그렇게 이제 검색이 들어가서 찾았을 경우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이제 3번에 해당하는 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이 세 가지 팁을 들어도 어떻게 된다는 건지 좀 막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례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자, 요 사례는 저희가 직접 이제 작년, 재작년에 걸쳐서 진행했던 리브랜딩 컨설팅 사례입니다. 네, 컨설팅 하면서 특히 이제 경영진과 내부 그 임직원 분들한테 만족도가 되게 좀 높았던 그런 사례였고요. 특히 이 컨설팅을 할 때 컨설팅 초반에 벤치마킹 조사가 되게 잘 돼서 그래서 이제 컨설팅을 할 때 원래는 이제 컨설팅을 할 때 보면 그냥 우리 회사도 잘 모르는 외부 사람이 와가지고 뭐라 떠드는데 뭐 저 사람들 잘할 수 있겠어? 이런 이제 보통 색안경을 끼고 컨설턴트를 보기가 십상이고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그렇기 때문에 컨설팅 프로젝트 들어가면 초반에 하게 되는 이 벤치마킹 조사가 사실은 그 컨설팅 프로젝트의 그 향후 그 성공을 그 운명을 가르는 되게 중요한 그런 요소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이 사례 같은 경우 그런 측면에서 이 벤치마킹이 되게 좋은 큰 도움을 주는 그런 그 효과가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벤치마킹을 잘하는 방법을 배우는 시간이기 때문에 오늘은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사례로 지금부터 이 모범 사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산업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좀 낯설 수 있기 때문에 배경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회사는 그 크린텍이라는 이름의 회사입니다. 아마 못 들어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왜냐면 이 회사가 B2B 회사예요. 그래서 그 산업용 전문 장비를 만드는 회사인데 어떤 분야냐면 산업용 대형 청소차 회사를 만들고 판매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공항이나 아니면 코엑스나 뭐 대형 마트 같은 데 가시면 이렇게 큰 대형 청소차가 왔다 갔다 하는 거를 가끔 보실 수가 있는데 이 청소차 그 브랜드 중에서 가장 좀 고가의 프리미엄한 제품 그리고 품질력도 좋고 그리고 이 업계에서 이제 30년간 성공적으로 이제 그 사업을 해오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업계 안에서는 꽤 나름 탄탄한 그런 회사인데요. 이 회사도 근데 이제 뭐 잘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고민이 없는 회사가 없듯이 최근에 이제 고민이 있어서 컨설팅을 의뢰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어떤 고민이었냐면 기존에 이제 그 대형 프리미엄 청소차는 이제 탄탄하게 잘 팔리고 뭐 사업을 잘 영위하고 고객 만족도도 괜찮지만 이제 신제품이 나와도 이런 대형 프리미엄 제품이 추가로 팔릴 만한 그런 시장이 이제 많이 남지 않아서 이제 시장이 이미 포화 상태가 이르렀고 그다음에 이제 저가 제품군 같은 경우는 이 회사가 그쪽 제품 라인업이 이제 좀 취약한데 이쪽은 특히 이제 자율주행과 로봇 기술이 발달을 하고 있는 중국에서 그 저가 산업용 그 청소차를 납품을 이제 공격적으로 하면서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중국의 그 로봇과 이제 자율주행 기술이 워낙에 발달하고 있는 거 여러분들도 간접적으로 듣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러 분야에서 굉장히 위협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쪽 분야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냥 위협적으로 느끼지 말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걸 활용해야겠다라고 이제 회사에서 내부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래서 대형 프리미엄 라인뿐 아니라 저가 부분에 있어서도 중국산 그 로봇 청소기 중에서 특히 그 청소를 잘하는 그래서 그 크린텍 입장에서 퀄리티가 검증된 그런 괜찮은 제품을 엄선해서
제품 라인업으로 들여오는 그런 제품 라인업 확장 전략과 그리고 이제 청소차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그 소모품이 굉장히 많은 그런 특징이 있고 그다음에 장고장이 날 수 있죠. 이제 왜냐면 이제 그 바닥이나 이런 게 굉장히 불규칙적이고 여러 가지 이제 자주 사용하는 그런 장비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그리고 이제 배터리 같은 경우도 리튬 배터리로 교체되고 이러면서 이제 안전성 관련한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케어 서비스 같은 경우도 이제 크린텍이 고가의 장비를 이제 잘 사용할 수 있게끔 고객을 잘 케어하는 그런 쪽으로 워낙에 AS가 잘 돼 있다 보니까 이런 케어 서비스 쪽으로도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이 충분히 인정받고 있었고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그러니까 전통 제조업 회사가 이제 좀 더 온라인 판매와 그다음에 케어 서비스를 하는 그런 서비스 중심 회사로 이제 옮겨가는 그런 사업 모델 확장 및 변경을 하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브랜드 같은 경우도 기존의 그 딱딱한 제조업 느낌이 나는 브랜드에서 이제 좀 더 이제 기술과 IT와 서비스 지향적인 이런 그런 모던한 확장성 있는 브랜드로 거듭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제 리브랜딩 프로젝트를 하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벤치마킹 조사를 컨설팅 프로젝트 초기에 한다 그러면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제가 알려드린 팁이 바로 나의 문제 자체를 명확하게 정의해야 된다 였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이 크린텍의 사례에서 문제를 정의한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정의하시겠습니까? 제가 이제 사업 상황을 이렇게 막 쭉 두서없게 말씀드렸는데 이런 상황에서 정확하게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가 뭐지? 그러면 여전히 그럼 뭔가 이렇게 그냥 리브랜딩 프로젝트니까 리브랜딩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예, 그렇게 이제 뻔하게 접근하면 문제를 사실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 보면 또 리브랜딩 같은 경우는 우리가 브랜드 그러면 이제 좀 딱딱하고 옛날 구식 그 디자인이었는데 이걸 좀 산뜻하게 뭐 좀 되게 이렇게 세련되게 그렇게 바꾸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피상적으로 접근하게 되면은 브랜딩 프로젝트가 10중 8구 실패하게 됩니다. 왜냐면 브랜딩이라는 거는 그냥 껍데기가 예쁘게 나온다고 해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아니거든요. 이 브랜드라는 건 결국은 내부 직원들의 어떤 모든 그런 비전과 그다음에 그 구성원들이 수긍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설득력과 그리고 그것이 이제 응집되고 사업 전략하고 맞물리면서 그 회사가 나아가려고 하는 그 방향이 정확하게 브랜딩에 반영이 돼야 되고요. 그 브랜딩이 그렇게 반영되는 게 고객한테도 전달이 되어야 고객도 멀쩡하던 브랜드를 왜 건드렸어? 이렇게 의구심을 갖게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브랜딩이 단순히 그냥 그 디자인을 예쁘게 만드는 프로젝트는 절대 아니라는 거. 그리고 이런 크린텍의 상황에서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는 결국은 이렇게 되게 복합적인 사업 전략과 브랜딩 이슈와 마케팅적인 이슈가 복합적으로 얽히고 설켜 있는 그런 이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 이제 벤치마킹을 그런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벤치마킹 그냥 해봐줘 이러면 그 벤치마킹도 명확하게 어디를 어떻게 건드려야 될지 10중 8구 헷갈려지기 때문에 검색은 검색대로 겁나 막 수십 개 찾아놔도 정리는 정리대로 안 되고 이런 이제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를 정확하게 정리를 해야 돼요.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문제를 뭐라고 정리해야 될까? 그러면 이 상황에서 여러 가지 논의를 거쳐서 문제가 금방 딱 정리되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몇 번의 토의를 거쳐서 이 문제를 풀면은 우리가 이 문제에 해당하는 답을 도출하면 문제가 정확하게 해결됐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클라이언트에게 문제를 딱 정의를 하고 이거를 이제 확인 사살 받고 이제 벤치마킹을 시작하죠. 그래서 크린텍 같은 경우에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문제로 정확하게 정의를 하게 됐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전통적으로 제조업을 잘하는 크린텍 같은 회사가 만약에 케어 서비스 같이 기존에 잘하는 영역이 아닌 다른 영역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이 과연 성공할 수 있는 전략인지 그리고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 문제를 이제 해결하면 되겠죠. 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미래의 성장 전략에 맞춰서 그러면 크린텍만의 브랜드 특징은 어떻게 정의되는 것이 맞을지, 그래서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어떻게 정의하는 것이 좋을지, 그래서 이제 문제 2번이 이제 브랜딩과 관련해서 디자인을 어떻게 바꿀지 전에 브랜드 자체의 아이덴티티를 특징을
어떻게 정의하는 것이 좋을지 이게 이제 2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3번 문제는 이 기존의 이제 마케팅 활동 중에 이 클린텍에서 캐릭터를 활용한 마케팅을 소소하게 좀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캐릭터 마케팅이 이게 브랜드 전체를 바꾸는 이런 시점에서 계속 그 지속적으로 해도 좋은 마케팅인지 아니면 마케팅 그 활동으로 더 좋은 방법은 뭐가 있을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게 이제 문제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 2번, 3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벤치마킹 조사를 지금부터 이제 시작을 하면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컨설팅에서 사용한 슬라이드의 실제 목차를 제가 지금 가져왔는데요. 안에 있는 내용물은 물론 컨피덴셜티 때문에 제가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그 당시에 이제 발표했던 그 PPT의 그 아젠다를 고스란히 제가 그대로 카피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발표 순서 해서 1번 기술 트렌드, 2번 벤치마킹 기업 사례, 3번 경쟁사 및 청소 스타트업 사례, 4번 캐릭터 활용 브랜드의 사례, 5번 리브랜딩 트렌드 및 모범 사례 이렇게 5가지의 순서로 발표 순서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그 각각에 대해서 이제 벤치마킹의 다양한 사례들이 조사돼서 발표된 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예상하실 수 있겠죠. 이제 보시면 1번하고 2번 같은 경우가 아까 정의한 문제 3개 중에서 1번을 답하기 위해서 들어간 벤치마킹입니다. 그리고 3번 같은 경우는 벤치마킹이라고 하면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경쟁사 조사, 같은 업계의 어떤 그런 업계 내에서 일어나는 그런 핵심 트렌드를 조사한 사례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문제하고는 상관없이 당연히 들어가는 항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4번, 5번 같은 경우가 두 번째, 세 번째 문제를 각각 해결하기 위해서 들어간 아이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국은 컨설팅 프로젝트 혹은 여러분들이 업무에서 회사 업무로서 하게 되는 벤치마킹은 보시는 바와 같이 문제를 먼저 정의를 잘 하게 되면요. 그 다음에 벤치마킹 조사의 그 발표되게 아젠다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 답을 주는 방식으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목차가 이렇게 명확하게 세팅이 되게 되고 이 목차에 맞춰서 벤치마킹 사례들이 뒤에 이제 소개가 되면 전체적으로 이런 방향으로 이제 그 발표를 하시게 되면 발표를 다 들은 다음에 그 윗분들 혹은 경영진 분들이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를 벤치마킹 사례를 들으면서 해결이 되고 있구나라고 이제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아젠다 세팅을 먼저 명확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검색을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색을 다 한 다음에 뭐 추리다 보니까 대충 아젠다가 그 귀납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문제를 먼저 정의하고 거기에 맞춰서 일단 큰 뼈대의 아젠다를 세팅하고 거기에 맞춰서 일단은 조사를 구체적으로 더 들어가면서 이제 살을 붙이는 방향으로 하시게 되면 굉장히 체계적으로 벤치마킹을 접근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마케팅 탑 10 시리즈 5번째 주제인 벤치마킹 조사의 첫 번째 강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개괄적인 그런 내용을 살펴봤고요. 그리고 벤치마킹 조사를 잘할 수 있는 3가지 팁 중에서 첫 번째 팁을 어떻게 실제 업무에 적용해서 활용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봤습니다. 자, 두 번째 그 팁인 양질의 리포트를 어떻게 찾고 그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특히 이제 다양한 업계별로 활용하실 수 있는 양질의 리포트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실무에 적용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